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은 것보다 권력층과 자산가들의 횡포로 억눌린 삶을 살았던 비중이 더 많았다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대리에서 또 다른 내부의 적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지인들은 대개 입으로만 조잘되었을 뿐 무력으로 방해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글을 쓰면서 목이 뻐근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통증은 목 아래로까지 확산되면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나 동일한 증상을 겪었던 거죠. 그 정도면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당시 나는 하루치 신용도 동해에도 얻어와 연명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는 날까지 기다렸다. 마침 내가 사는 동네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되면서 그때 가서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서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아니, 증세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하셨나요? 조금만 늦었으면 평생 움직이지 못할 뻔했어요. 내 증상이 어떻길래 그렇게 야단이었는지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나의 증상이 목 디스크였다는 사실이었죠. 이 목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치명적이거든요. 하반신을 제외하고는 양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허리 디스크하고도 달라요. 목 디스크는 완전히 전신마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한 진단이 나에게도 사형 선고였습니다. 유망주들 가운데에도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전업한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저 역시 그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었던 거죠. 할 줄 아는 것이 글 쓰는 것밖에 없었던 나에게는 자칫 글 쓰지 말라고 말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세가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진단 후로 자세를
교정하려고 나름대로 시도를 했지만 또 며칠 후에 동일한 증세를 겪었었, 겪었었, 겪었습, 겪, 겪, 증세를 겪었습니다. 또 다시 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같은 증상으로 오시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동일한 그것도 두 번이나 동일한 증세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거 한 번쯤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고도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물리치료 정도만 받고 그리고 그나마 그 후로는 또 같은 증세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될 경우 지금 하려는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쓴 레나 마니아라든가 뭐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조 화가 뭐 앨리슨 래퍼 이런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선뜻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뭐 문득 자신이 없어질 것만 같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증상이 생겼으니 웬만하면 다른 길을 찾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인생 1막도 2막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내긴 했지만 이 타이밍이 지나 저서로서의 가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예전에 책 쓰기 카페와 같은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뭐 계속 뭐 독학으로 배우기를 그 과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두 차례의 직업병을 겪으면서 이제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쟁을 물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